지금 근데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고. 그리고 또 보호자님 또한 이 행동을 그냥 냅두냐고. 냅두면 안 되지. 가르쳐야지. 근데 지금 보면은 줄을 씹잖아요. 네. 저 줄 씹는 게 이제 반항 기질이 있는 애들이에요. 강윤준 씨가 이렇게 다루지 않죠? 맞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현장 딱 가보니까 다 이렇게 다뤄요. 그분들이 결국 더 저를 더 많이 이용하면 한다면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반려견 훈련사 김태우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은 뱅쪽이 상담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PD님이랑 아이가 문제 행동이 좀 있어가지고 주력으로 하고 있는 훈련을 지금 하러 왔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제 개를 보면 많이 짖어요. 많이 짖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보호자님이신데, 또 하나가 또 어떤 거냐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민원을 너무 수차례 지금 받은 상태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정에 지금 가족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집에 계속 있어주는 그 강아지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한번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훈련 가실 때는 혼자서 다니시는 건가요? 저 혼자 갈 때 있고, 제가 이제 인재 양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분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견습 뭐 이런 네, 식으로? 견습이죠. 이 분야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중화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잘 하시는 분들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어떤 행동 수정 분야인데 특수하시게끔 뭔가 신격화 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원래 이제 모든 훈련사들이 다 조금씩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요거에 대한 좀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아직 구축이 안 됐다 보니까 이제 훈련사분이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런 구조죠. 네. 그러면은 한 마리를 교육한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교육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대략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마리 교육하는데 보통 2-3시간 정도 걸려요. 2-3시간. 빠르면 1시간에서 2시간. 보호자님들의 수준에 따라 좀 천차만별로 시간 차이가 좀 있다는 거. 보호자분이 내려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올라가나요? 저희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네. 아이가 평상시에 외부인들한테도 어떤 행동들을 하고, 분리불안 심한 애들은 외부적 소음이 많이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저희가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있습니다. 네. 앉지 마세요. 불 다 켜시고 줄 내려두세요. 네, 줄 내려두세요. 사이즈 크네. 얘는 경계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네. 보호자님들이 계속 안고 있고 네. 줄 계속 잡고 있고 이러면 지금 얘는 나중에 진짜 공격적인 모습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얘가 지금 짖는 자체가 정상 짖음은 아니잖아요. 그냥 왕왕왕 이렇게 짖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짖잖아요. 얘가.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줄을 조금 저한테 줘보세요. 너무 많고 흥분하는 것도 너무 급하게 흥분해. 네. 나가도 네. 이래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네. 정신 차리라는 의미예요. 이걸 원래 보호자가 해줘야 돼요. 근데 잡고만 있고 얘는 앞에 나가가지고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앞에 있고 타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네. 그냥 계속 안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같이 얘기를 좀 나누죠. 네.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조금 정신을 차릴 줄 알아. 네네. 또 이런 거 보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네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PD님이 계속 서 있고 네. 줄 당겨요. 네. 줄 당기고, 이 당길 때 중요한 거 있어요. 보호자한테 당기지 마세요. 뒤로. 그건 뭐냐면 너 나한테 와 이런 느낌이잖아. 네네네. 나한테 떨어뜨리면서. 줄 줘볼까요? 네. 너 저로 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해놔야 돼. 옆으로? 옆으로. 너 가 있어 그냥. 네. 하지 마.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리드줄을 잡고 있다는 사람은 자녀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외출했을 때 얘한테 하는 행동 보고 네. 그 다음에 보호자님한테 또 똑같이 해보라고 할 거예요. 실외로 나가서 훈련을 또 해볼 거예요. 다 그냥 줄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보호자님이 평상시 일상에서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나올 때 네. 얘가 따라 나오면 안 되잖아. 네. 이 문을 열어요. 네. 열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네. 여기를 뛰쳐나가고 싶어 해.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 발 여기 나간 다음에 네. 뒤에 이렇게 건들고 나와.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야 얘가 보호자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액션들을 네. 조금 안 할 수 있어. 이게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 문만 열리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자꾸 네. 튀어나가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네. 근데 이걸 알려주려면 나가다가도 얘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저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잡고 계세요. 얘 이런 행동 하잖아요. 그럼 나가기 전에 돌아와가지고 무조건 줄로 뒤로 보내놓고, 아니 여기 이상한 데 둔 거 아니잖아. 이상한 데예요? 가시방석이야? 근데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고. 그리고 또 보호자님 또한 이 행동을 그냥 냅두냐고. 냅두면 안 되지. 네네네.
가르쳐야지. 아. 저도 알아서. 아,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자, 보호자님 들어가서 줄 채세요. 엄청 심하네. 소파 쪽으로 아예 그냥 끌고 가. 네. 아예 소파 쪽으로 끌고 가서 거실에서 줄 팡 채놔요. 다리 걸려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나. 거기서 채요. 네, 채놔요 그냥. 줄은 아래로 채는 거예요. 아, 네. 네, 됐어요. 허리 숙이지 마요. 네. 지도자는 허리 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채놨죠? 됐어. 그냥 나와요. 천천히 나와요. 아, 진짜. 조급하지 마요. 가서 똑같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줄을 이렇게 데리고 왔죠. 이 상태에서 줄 이렇게 채요. 이 정도로. 그리고 보내요. 줄로 가라고. 이해되시죠? 네네네. 왜 이렇게 자꾸 보내라고 하냐면 여기에 주도권을 행사했죠. 네. 그 주도권은 내가 다시 행사하는 거예요. 아. 주도권 빼앗아야 돼. 네. 짓겠다고 온 거잖아. 네네. 짓지 말라고 다시 가르쳐. 아. 이거 계속 반복할 거야. 내뱉는 지즘이 지속이 되는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저런 것 때는 나 들어가서 무조건 전달을 좀 해줘야 되고, 만약에 먹는 지즘으로 바뀔 때가 무조건 와요. 이런 지즘. 그럴 때는 냅두셔도 돼. 근데 지금 보면은 줄을 씹잖아요. 네. 저 줄 씹는 게 이제 반항 기질이 있는 애들이에요. 자, 제가 할게요. 노. 소파 절대 못 올라가게 하세요. 네. 소파 올라가는 순간 저 다시 올 거예요. 제가 이런 상태 한번 제가 외출해 볼게요. 네. 저는 바디도 써야 돼. 자, 이제 또 갈게요. 저 캔넬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삐니 한번 들어와서 한번 찍어보시죠. 이게 정상이야. 네. 이 집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갔거든요. 네. 제가 블로킹 하려고 하니까. 네. 이게 근데 정상이에요. 네. 나가볼게요. 저게 먹는 집은 바뀌었죠. 네. 저건 참겠다는 거예요. 아. 제가 볼 땐 보호자님이 바디로도 좀 칠 줄 알아야 돼. 네네네. 바디로 요 가슴이나 옆구리, 네. 다리를 건들면은 다칠 수 있어. 저게 뒤에 끝에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얘 분리분은 진짜 심한 거야. 얘는 아예 조금 난이도를 좀 낮출게. 네. 어떻게 낮출 거냐면 평상시 연습할 때 아예 다 보인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아, 네. 아예. 왜 그럼 얘가 너무 불안해. 네. 이 강아지 키울 때 그 보호자님이 만약 흡연자다. 네. 그럼 분리불안 안 생겨요. 계속 나가다. 계속 나가니까. 아. 그래서 보호자님들한테는 그냥 주기적으로 외출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야. 강아지 키우는 보호자님들은 출퇴근만 하고 출퇴근 이후에 외출 안 하려고 해. 그래놓고 터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 훈육해라. 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네. 원래 원초적으로 네. 보호자님 갖고 있는 게 많이 여려. 네, 좀 그래요. 저도 훈련사를 하려고 했을 때 네. 강현주 씨가 롤모델이었어요. 오. 근데 강현주 씨가 이렇게 다루지 않죠. 맞아요. 처음에는. 네. 저도 6년이 됐으니까. 근데 현장 딱 가보니까 다 이렇게 다뤄요. 다 저렇게 다뤘다. 그럼 저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한 달 정도는 훈련하는 동안 운동했어요. 걔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이걸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생각이 완전 잘못된 거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 저 행동을 하지만 제 스스로도 분명히 흥분도가 계속 떨어진 상태면 이 짧은데도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충분히. 자, 들어가시죠. 근데 확실히 잠깐 동안에도 좀 약간 바뀌네요 이게. 바뀌죠. 결국 제가 정상적으로 얘한테 전달한 거기 때문에 바뀌어요. 저랑 얘랑 그냥 이틀만 살아도 그냥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보호자님들이 이제 사실 이걸 보고 따라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 마음에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합리적인 게 뭘까? 이렇게 해줘서 평생 얘가 행복할지, 아니면 애매하게 해가지고 평생 불행할지.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뭐 그거 터치를 해서 안 돼요. 때리는 건 안 되는 안 거죠? 돼요. 그쵸? 그거는 기억을 하게 돼요. 네네네네. 훈육이 뭐냐? 네. 훈육은 혼내는 게 아니라 네.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야. 네. 근데 보호자님은 지금 이걸 한다는 건 혼내겠다는 거잖아. 네. 혼을 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보호자님한테 훈육할 때 쳐다도 보지 말고 줄만 잡고 줄만 따다다당 채고 네. 나가라는 거야. 네. 감정 전달 절대 하면 네. 안 된다. 이리로 나가보죠. 일단 보호자님이 원래 평상시 하셨던 대로 하세요. 아, 네. 강아지 이 머리는 내 무릎을 넘지 않아야 돼. 근데 줄을 아까 전에 보호자님처럼 이렇게 꽈서 네. 얘를 앞쪽에 두고 이러면 네. 가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개가 갑자기 문이 딱 열렸는데 개가 딱 튀어나오는 걸 좋아해요. 네네네.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안전바가 있어요. 이걸 누르고 네. 같이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해야 정석이야. 네. 이해되셨죠? 네네. 들어오세요. 개가 흥분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혼자 줄을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킥킥거리죠. 반려견들은 이제 견주를 앞서서 가면 안 되는 거네요, 원래는.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네. 저렇게 문제 행동이 있는 애들은 네. 앞서가는 건 좋진 않죠. 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문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으면 좀 더 저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행동이 없는 경우에는 네. 앞에 좀 있든 옆에 있든 뒤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개들은 사실 훈련사한테 오면 한 2주면 바뀌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보호자가 바뀌어야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좋은 건 개가 바뀌는 것보다는 보호자분들을 바꾸는 그렇죠. 게. 예, 참 그게 많이 어려워요. 이게 개인 퍼스널 컨설팅으로 봐야 돼요. 지금 강아지 왔네요. 일로 와. 지금 보호자님의 문제가 뭐냐면 강아지가 짖는 대상이 이쪽으로 오죠. 근데 왜 얘를 자꾸 이쪽으로 가게 해? 애시당초 얘가 짖는 애면 그냥 물론 평상시처럼 하라고 했던 건 알겠는데 근데 그게 문제인 거야. 짖는 개죠. 그 짖는 개인데 이제 이 친구가 짖는 대상한테 왜 그냥 갖다 두냐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 원래 일단 훈육보다도 세팅을 이렇게 해서 왔었어야지. 좀 더 쉽게 하려면 데리고 와서 해야 된다고. 데리고 와서. 이해 되셨죠? 지금 저분이 그래도 좀 저희가 좀 신기한지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얘를 데리고 어떻게 이제 산책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원래 안 하는데 진짜 제가 과하게 얘를 훈육하지 않잖아요. 근데 얘가 안 하지. 쳐다보지도 않잖아. 기질적 문제가 있는 애는 아니었던 거야, 이게. 그냥 다 보호자가 너무 얘를 불안정하게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거예요. 친구 만나면 다 짖어. 다 짖고 그냥 다 욕해. 그렇게 키운 거예요, 보호자님들이. 이 손을 잡았던 순간 보호자가 얘한테 가리켰던 어떤 지도력이 나오는 거죠. 지금 만약에 가다가 이렇게 쭉 가는데 얘가 짖는 대상이 강아지죠. 강아지가 오른쪽에 있으면 걸어가다가 줄을 반대로 이렇게 잡아서 뒤로 넘겨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가다가 왼쪽에서 왼쪽에서 짖는 대상이 온다. 그럼 뒤로 넘겨. 얘는 원래 아까도 보셨죠? 실내에 있을 때랑 야외에 있을 때 똑같은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리더십을 보이면 안 하는 애예요. 근데 내 영상에 나왔던 사람들의 강아지들은 얘보다 훨씬 심한 애들이에요. 가만히 서 계시고 어깨는 완전히 여길 봐야지, 그지? 얘를 땡긴다고 하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야지. 계속 요거 보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리고 줄이 짧게 있는데 얘 왜 볼 필요가 있어요? 얘 캐리어라 생각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우리가 캐리어 어떻게 할 거야? 뒤로 보내지 않아요? 내가 편해지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좋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반려견 훈련사라는 일을 하시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아지를 안 좋아하고 꽤나 오랫동안 한 25살 때까지도 걔를 키우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정말 이제 해야 되겠다 결심을 먹었던 이유는 강아지가 많아지고 문화는 좋아지고는 있는데 실상 이제 또 어두운 면을 또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기견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나도 걔를 버리지 않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걔를 버릴까? 무책임한 걸 왜 할까? 하다가 강현우 씨가 이제 그 보호자님들을 교육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답은 하나다. 인식 개선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저 현장 가서 인식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접하면서 그때서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패티캣을 좀 알려드릴 건데 횡단보도 오면 줄을 저한테 줘보세요. 요즘 너무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보호자님들 너무 많아. 이러고 있어. 너무 굉장히 문제예요, 이거는. 그죠? 얘가 지금 문제 행동이 또 있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강아지 있는 것도 내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하나, 보호자라고 하면 얘의 안전은 책임을 져줘야지. 자, 그럼 여기 등진 상태에서 좌우 살펴주면 너무 좋은데. 그러고 횡단보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1초 뒤에 뒷모습 보면서 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해. 이해되셨죠? 같이 동일선상에 쓰게 되면 뒤에서 갑자기 강아지가 톡 튀어나올지 아니면 자전거가 톡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 반려견 훈련사를 하기 위해서 뭐 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거를 혹시 준비를 하셨었나요?
사실 저는 뭐 그런 생각은 해요. 이게 꼭 자격증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센스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단 법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한국애견협회나 네. 한국애견연맹에서 주최하는 어떤 훈련사 자격증을 이수는 기본적으로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개를 다루고 보호자님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걸 좀 따셔야 되고. 저 줄 채는 게 지금 많이 이제 영상이 좀 또 감사하게도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많이 조회수가. 네. 그래서 대부분 보호자님들이나 훈련사님들이 줄 채는 걸 요즘에 조금 대중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누가 줄 채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다 달라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룰 때랑 보호자님 다룰 때랑 좀 달라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결국 저 보호자님한테 이 기술을 네. 잘 전달하고 설명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훈련사 하고 싶다 해서 쉽게는 이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정말 마음이 넓어야 되거든요. 훈련 센터 같은 데 오면은 다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견습 시절에 저희가 수련 기간이라고 하는데 진짜 수도 없이 물려요. 훈련사님도 막 물리신 적 많이 있으신가요? 엄청 많죠. 뭐 온몸이 그래요, 온몸. 근데 지금은 개를 잘 익기 때문에 잘 안 물리는데 옛날에는 정말 많이 물렸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개를 기본적으로 안 좋아한 상태에서 남의 개한테 물렸어 봐요. 그럼 기본적으로 좋아해야 돼요, 개를. 그럼 이제 확실히 이제 다양한 개들을 만나잖아요. 매일 같은 개를 만나는 게 아니니까. 네, 매일. 강아지를 좀 빨리 파악을 하는 그런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아까 일반인들한테 제가 드려야 될 꿀팁 같은 것들은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 되게 사람한테 호의적이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간식을 누가 주든 잘 먹는다. 세 번째, 터치가 잘 된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안 된다. 좀 부분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진다. 세 가지 다 안 된다. 걔는 망난이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세 가지는 훈련으로 다 개선이 가능한가요? 뭐 절대 안 되고 막 이런 게 없을까요? 개선이 다 가능한데요. 기질은 바꿀 수 없어요. 타고난. 네, 타고난 기질. 물만 얘 갈아주세요. 물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밥도 자율배식 돼 있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네. 제 밥 잘 안 먹는구나.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사료를 많이 바꿨는데 바꾼 지금 사료는 잘 먹는데 오늘 아침부터 안 먹더라. 보호자님들이 식습관 교육 요즘 잘못하고 있는데 밥은 줬어요 아침에. 네. 엄마 밥 차려줬어. 네. 나와 해가지고 애기도 모여서 밥 먹으라는데 안 먹으면 어머니 옛날에 우리 어떻게 교육했어요? 야 들어가 또 치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뭐 이거 계속 사료 바꿔주고 입맛에 자꾸 까다롭게 바꾸냐고. 진짜 배가 고픈 애들은 엄마가 차려주는 그 시간대 바로 그냥 나와가지고 준비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그 애들이 정말 식습관 교육이 잘 돼 있는 거야. 이 요즘 애들은 그냥 다 떠먹여. 안 먹으면 바꿔줘. 아니면 손으로 떠먹여 계속.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밥 지금 당장 치워요. 네. 줬어요. 안 먹죠? 네. 네가 안 먹은 거야. 내가 굶겼어?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 같이 해야 돼. 애랑 개랑 육아랑 똑같다니까요. 네. 그래서 보호자님은 얘 또한 어떤 목적으로 키워야 되냐면 독립이 전혀 안 돼 있어. 혼자 집에 못 있지. 밖에 나가면 친구한테 욕부터 받지. 다 그 사회성을 키워놔야 돼.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독립이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자꾸 야 끙끙거리는 게 힘드니까 뭐 할까봐, 죽을까봐, 뭐 어떻게 될까봐. 그 까봐라는 것 때문에 자꾸 이 교육이라는 걸 못한다고. 안 죽어.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밥 한 끼 안 줬다 해서 안 죽어. 산책 한 번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안 죽어. 그걸 꼭 생각하세요. 그럼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우리 어머님까지 해가지고 잠깐 저기 외출해서 홈캠으로 확인하고 자 그러고 이제 솔루션을 종료하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밖에 나갈 거나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거니까 나오나요? 안 나왔어요. 캔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캔넬.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꼭 굳이 막 외출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걸 시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그냥 원래는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저거 울타리 열자마자 바로 뛰면서 짚고 네네네네네. 난리예요 완전. 다 확인을 하면 다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래서 걔를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는 즉시 나의 루틴과 일상은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하면서 얘가 나한테 적응을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적응할게. 이렇게 되는 순간 걔들이 다 저렇게 금쪽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개가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내 개가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애기들한테 주도권 넘어가는 순간 끝나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락 드릴게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메인이었던 게
네. 분리불안 이런 거였었는데 좀 개선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되네요. 그쵸. 다 돼요. 이제 일정이 제가 끝나고 나면 보통 뭐 핸드폰으로 전에 보호자님이 보내주셨던 영상이랑 같이 이렇게 대조를 해가지고 네. 훈련이 좀 전체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을까, 적용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럼 보호자님들이랑도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하시겠네요. 네, 계속해요. 제가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제 장점이기도 해요. 강아지 종류 뭐 이렇게 대형견이 있을 수 있고 중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비용이 다 다를까요? 아, 비용 다 달라요. 어떤 식으로 혹시 체계가? 이제 뭐 훈육 비용이 다 다른 건 아니고 지역별로 출장비만 상이할 뿐이지 교육비는 다 똑같아요. 한 번 할 때 2-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교육비는 30만 원. 이게 현재 저희 개인의 기술 비용. 내년에는 이제 올라가고요. 네, 내년에 올라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해서 쟤네들 평생 저렇게 살 거 생각해보면 엄청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 지금 현재는. 네, 저는 오늘 느낀 게 네. 잠깐 동안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사후 관리를 또 해주시는가. 네, 저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저를 더 많이 한다고 한다면 30만 원?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제를 받는 동안 갑자기 똥도 싸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요. 뒷발할 때는 똥도 맞고. 그렇지. 아, 괜찮아. 하루에 그럼 최대 몇 마리 정도 해보셨어요? 많이는 한 15마리? 와, 그럼 하루에 225만 원을 버신 거네요? 그렇게 좀 계산을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말 발굽에 푹 빠져가지고 말에 신발을 갈아주는 장제사 김동수라고 합니다. 아, 지금 이른 아침부터 혹시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네, 저희는 이 말이 있는 승마장을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승마장에 가가지고 신발 신고 있는 것을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발굽 교체를 좀. 네네. 예. 이렇게 일찍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경기도권은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승마장이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외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승마장에 가서 이제 그날 할 두수를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말 두수가 많으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이 장제하는 일도 네. 시즌이 딱 있을까요? 계절이라든지. 아니요, 없어요. 아, 사시사철. 예. 그래서 메리트가 있죠.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죠. 장제를 안 하게 되면 네. 말들이 좀 안 좋나요? 다니면서 강의를 해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자연에 있는 말들은 신발을 안 하지 않냐. 근데 왜 여기 있는 말들은 신발을 해야 되냐, 꼭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발굽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 발굽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넓은 초원에 말이 이쪽 저쪽 뛰어다닐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좁은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말 발굽이 자라면서 변형이 와요. 그리고 똥오줌을 밟고 있기 때문에 발굽에 질병이 많아요. 썩어.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신발을 신기는 거죠. 의료적인 부분까지 좀 알아야겠네요, 장제. 아, 그럼요. 저희가 반수의사 정도는 돼야 된다. 특히 이제 말 발굽, 말 다리에 대해서 그 정도 공부를 해야 장제를 행할 수가 있다. 선생님은 이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34년. 장제사 일만. 예. 선생님은 처음에 이거 장제사 일을 어떻게 알고 시작하셨어요? 에버랜드 동물원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물 키우다가 삼성에서 삼성 승마단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차출되어 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한테 차이면 죽는다 해가지고 겁이 많았죠. 에버랜드에서 동물을 키우던 사람인데도 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말한테 차이면 죽는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붙잡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하게 됐죠.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제사 일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예, 저는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마 했을 거예요. 기계로 할 수 없고 오로지 사람 손으로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가 어디라고 하시죠? 여기 승마장이고 여기 우리 장제 교육장. 승마장은 뭐예요?
일반인들이 와서 말을 타는 곳. 보자. 그렇죠. 안녕. 잘 있었어? 별로 안 친하신 거. 지금 뭐 밥을 먹고 있어갖고. 너 머리 누가 땄니? 응? 여기 있는 말들은 금액대가 얼마나 합니까? 4, 5천 정도? 승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예, 경주를 해서 우승 많이 한 혈통. 예. 그런 거는 얼마쯤 합니까? 그런 거는 뭐 몇십억 하죠. 장제한 말 중에 가장 비싼 말은 혹시 얼마? 아마 3, 40억 정도. 3, 40억이요? 예. 국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 그룹에. 경주마. 아니요. 승용마. 저기 김동선 씨가 타는 말. 왜냐면 이제 아시안 게임 나오고 올림픽에 나오고 하니까. 지금 뭐 말 상태 한번 예. 보시는 거예요? 예. 이동식 대장간입니다. 이동식 대장간. 이제 말굽 그 쇠로 돼 있잖아요. 네. 편자라고. 예, 예, 예. 그 편자도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기계 편자, 기계로 찍어서 나온 편자를 이제 사용을 대부분 하죠. 저희들이 이게 있어야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장제용 앞치마예요. 네. 앞치마가 이제 우리 사람의 몸을 보호를 해주죠. 많이 찢게 하시셨는데요? 말 발굽을 깎을 때 칼을 가지고 발굽을 깎거든요. 근데 깎다가 보면 우리 사람 몸에 칼이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아주는 예, 그렇죠. 오늘 장제를 할 말인 거죠? 예, 예. 아 지금 말 발굽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네. 지난번 그 중국 아시안 게임 갔다 온 말이에요.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말 다리는 네. 똑 발라야 되거든요. 똑 발라야 걸음이 좋아요. 똑 바르게 만들어줘야 되고, 발굽도 이제 여러 형태로 자라는데, 그걸 이제 저희 장제사들이 똑바로 걷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보자, 보자. 보자. 오케이, 빼. 그걸 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뭘 빼는 거예요? 예, 앞에 신고 있는 펜다를 빼고 발굽을 깎아야 되니까 날을 세우고 계신 예, 거죠? 칼 갈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 하나 정도를 이렇게 장제하면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지금 국내는 한 15만 원 정도 책정돼 있어요. 아 진짜요? 균등하게 되는 아니요, 균등한 건 아니고 그 말마다 장제 비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특수 장제가 있어요. 또 치료 장제 그런 거는 이제 더 비싸죠. 치료 장제는 무슨 이제 치료 장제는 발이 이제 안 좋은 발, 아픈 말. 이런 거를 이제 장제를 하면서 교정을 해요.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은 뭐 한 30만 원, 40만 원 될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들어가는 시간과 내용물이 조금 틀려요. 한 말당? 네, 그렇죠. 그러면 장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시간은 보통 한 시간 정도? 하루에 그럼 최대 몇 마리 정도 해보셨어요? 많이는 한 15마리? 와 그럼 하루에 225만 원을 버신 거네요? 그렇게 또 계산을 하십니까? 말이 그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잖아요. 네. 그럼 수컷말, 암컷말 어떤 게 더 뭐 어렵다? 말은 세 가지로 분류해요. 수컷, 암컷, 그 다음에 거세마. 아무래도 힘은 수컷이 좋죠. 일반적으로 우리 승마장에서 말을 다루기가, 힘 좋은 말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컷들은 대부분 거세를 해요. 거세를 해서 온순하게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수컷들은 발전기가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거세마 할 거예요, 아마. 거세마. 장제는 7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마방에서 나올 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말 장제를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을 하고, 서 있는 모습, 이 말은 이렇게 장제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박혀 있는 펜다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라난 발굽 이제 깎아내기. 보자. 저리 가. 저리 가. 이리 와. 자, 힘 빼. 이 말들이 안 아파합니까? 안 아프게 해줘야 돼요. 저 여기다가 안 차요. 방지하다가 혹시 뭐 타이거나 이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 많나요? 그렇죠. 예. 차여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발 밟혀서 발등 멍들고 발가락 빠지고, 이런 거는 뭐 다반사고요. 차인 경험 또 있고. 이게 이제 딱딱한 각질이거든요. 각질이 이제 한 달에 8mm에서 10mm 정도 계속 위에서 자라 내려와요. 예, 그래서 이 죽은 발톱은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깎아내줘야 돼요. 이 말은 좀 얌전한 편인 건가요? 예. 얌전해요, 웬만해. 이게 발톱을 깎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디까지 아프고 안 아프고는 어떻게 구별하세요? 발굽에 자라난 형태가, 예, 이 발바닥을 깎아보면 이렇게 턱이 생겨요. 요 부분만큼 자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부분만 잘라주면 돼요. 이거 하나도 안 아파한다는 게 좀 신기해요. 근데 소리는 약간 사람 진짜 손톱 깎는 소리가 나네요. 예. 손톱깎이가 동물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발굽이 원통으로 되어 있고 크기 때문에 발톱깎이도 커야 되겠죠. 자란 만큼 발굽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굽은 이제 수평,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줄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 장제를 받는 동안 갑자기 똥도 싸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아 진짜요? 예, 뒷발할 때는 똥도 맞고.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럼요. 동물을 좋아해야 돼요. 아까 선생님께서 예. 그 장제 시합을 이제 곧 있으면 한다고 그랬죠. 대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편자 만드는 거, 그다음 특수 편자 만드는 거, 그다음에 말한테 직접 장제를 신기는 거. 예. 신기는. 예, 예. 그럼 몇 명이 참가해요 그러면? 글쎄요. 한 20명 정도? 같이 오신 분들도 대회 나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 젊은 친구들 다 대회 나가죠. 에이. 아마. 다시. 들어. 이발. 괜찮아. 완전 똑똑한 것 같은데요? 자기 다리를 만지면, 예, 들으라는 신호인 건 알아요. 그거 다 이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알게 되는 거지. 왜? 허리가 안 좋니? 왜 기대고 그래? 아이고, 움찔움찔하네요. 무리를 많이 했구나.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척추인데 이제 꼬리, 네. 엉덩이 쪽에 네. 예,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네. 많이 쓰거든요. 그럼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고 하면 척추를 해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네. 그냥 민감하게, 모든 동물들은 다 민감하거든요. 쫙 만졌을 때 간지러운 거하고 그냥 아픈 거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간지러운 거는 이렇게 눌렀을 때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와요. 근데 아프면 주저앉아. 그런 걸 보고 장제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또 판단을 해야 돼요. 모든 장제사님들이 다 그렇게 아시는 건가요? 잘 모르죠.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의학적인 것도 필요하다. 말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이제 장제 요법을 달리 하거든요. 자, 좀 참아. 괜찮아. 좀 참아. 이게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여름에 하면은 이게 땀이 엄청 많이 나겠네요. 네, 땀 많이 나죠. 왜냐면 이게 이제 계속 굽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굽을 깎으면서 발굽의 크기와 형태를 이제 입력을 하죠. 그래서 펜다 어느 정도 크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김동수 장제사님께서 베테랑이라서 보면 딱 나오시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하니까, 반복적으로 하니까, 네. 일반 다른 장제사들도 한 몇 번 수정을, 예, 거치고 하죠. 발굽 크기에 편자를 맞추고 크기를 이제 대보는 거죠. 말이 안 뜨거워하나요? 예. 발굽에 대보면 이렇게 발굽 형태대로 타죠. 이 정도 넓이가 됐다. 그럼 이제 편자는 발굽보다 커야 되거든요. 예, 커야 되는데 그 크기를 어느 정도 할 거냐. 평균적으로 한 3.5mm 정도만 나오면 돼요. 그렇지. 괜찮아.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편자를 박는 단계거든요. 신발 새로 신는 그 네. 제자분이 엄청 오래되신 제자분이에요. 이제 한 5년 차 정도 될 거예요. 이 독립 예, 독립할 때 됐죠. 예. 그럼 어떻게 독립시키세요? 제가 하던 데를 그냥 물려주고 자리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그렇죠. 예. 나이가 있으니까 또 계속 많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후배를 양성하고, 예, 후배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예, 도와주고. 이게 정년이 없잖아요. 예, 선생님. 예. 혹시 언제까지 좀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너뚱이가 있어가지고 70세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뚱이가 없었으면 너뚱이가 없었으면 뭐 천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60세에서 65세 정도 되면 거의 다 이제 은퇴를 하죠. 네. 힘들어서. 오케이. 마무리 하신 건가요? 네, 네, 말이 정상적으로, 예, 잘 뛰고, 예, 잘 딛고 하면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장제는 끝난 거죠. 아직,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장제를 잘 몰라요. 장제가 발굽을 꾸민다는 뜻이거든요. 일본의 한자에서 저희가 가져와서 쓰는 말인데, 아무래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말로 이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직 이제 입에 맞는 표현을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오늘 촬영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려동물 쇼핑몰이라든지 반려동물 비누, 샴푸 이런 데 화보 촬영할 때 마네킹으로 활약을 하고 왔습니다. 몸값이 가장 비싼 애 중에 하나네요. 네네네. 몸값 비싸죠. 비용이 많이 나갔던 공예작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형차 한 대값. 요즘에는 이제 강아지를 잃고 슬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전화 통화상으로도 엄청 펑펑 많이 오세요. 우리 아이가 다시 살아서 걸어 들어온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안고 사진을 찍어주시거나 했을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되고. 반려동물 공예를 하고 있는 이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대형 고양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대형 고양이 베이스, 얼굴 베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어떤 틀이 있는 상태로? 없어요. 그래요? 네네, 베이스 이게 틀이 되는 거죠.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양모로 베이스 윤곽을 잡는 거예요. 얼굴 특징, 얘는 뼈가 없잖아요. 네. 얘가 뼈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높이나 네. 콧대, 눈두덩이, 눈매 이런 거를 다 이 양모로 잡고 있어요. 지금 고양이를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크기로 되는 걸까요? 쟤는 2m 정도 되고요. 얘는 1.8m. 재봉틀은 무슨 작업할 때 역시 사용을 하시나요? 제 몸 연결하고. 근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손으로 하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내구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튼튼하게. 조그마한 애들을 할 땐 다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할 때도 있고, 근데 그 반려동물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양모를 펠팅 바늘로 찔러가지고 만드는 양모 펠트 공예라고, 그런 거는 이렇게 조그맣게 전신을 만들기도 하고, 크게 만드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까지 다 바늘로 찔러서 양모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조금 큰 애들이나 실제 사이즈, 이런 대형 사이즈 만들 때는 이제 인조 털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인조 원단을 이제 박을 때 사용하는 거죠. 전에도 뭔가 고양이나 강아지 관련된 일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원래는 그 태국에 가면은 이제 왕골 가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짝짝짝 시장에서 파는 그런 여름에 들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네. 그런 가방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디자인을 하는데, 술을 놓기도 하고 폼폼이라는 털실로 만든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그거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 폼폼으로 만드는 반려동물 공예가 또 있어요. 우연찮게 옆에 다른 뭐 선생님이 이런 것도 있다더라,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공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볼까 해서 인터넷으로 재료 막 사가지고 집에서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해서 만드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거는 안 하시고 이게 메인이신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또렷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못 사겠더라고요. 사계절 내내 수요가 좀 있나요? 이 일이? 네, 그럼요. 여름이라고 강아지 안 키우고 겨울이라고 강아지 안 키우나요? 그럼 이런 작품들은 어디서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작품들은 그 팝업 스토어 같은 데서 이제 포토존으로 사용하는 아이들이 주로 들어오고요. 얘는 박물관에서 한국 고양이 특별전을 한대요. 거기에도 사용될 포토존? 요로 주문을 주신 거예요. 코가 네. 요거는 뭘로 만드는 건가요? 요거는 수지 점토. 점토요? 네, 점토인데 네. 수지 점토라고 해서 빚어서 구우면 플라스틱이 돼요. 지금 이게 그럼 구워놓은 상태인 네네, 구웠어요. 이게 네. 어떤 작업이 있는 거죠? 여기 구멍 보이시죠? 네네. 네, 요 사이사이로 위에 있던 양모가 아래로 내려가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반 작업인 건가요? 지금? 네, 맞아요. 갈 길이 멉니다. 그래 얼마나 걸려요 얘는? 얼굴이요? 네. 글쎄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이런 베이스 이만큼 채우는데 대여섯 시간? 대여섯 시간이요? 네네. 그럼 완성이 되는 데까지는 막 한 달 막 이렇게 걸리나요? 네. 이번 작업도 한 달 잡았어요. 이게 어떤 고양이 실제 모델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상상으로 만드는 거죠? 얘는? 있어요. 그래요? 한국 고양이 전이어가지고 네. 저기 모델 사진 붙여놨어요. 지금 얘네들을 그럼 만들고 계신 건가요? 얘는 흰색으로 만들 거고 오드아이로 할 거고 1.8m. 네. 얘는 이 색깔. 이 네. 색깔에 2m짜리 누운 자세, 식빵 자세. 여기는 어떤 작업실이죠? 여기서도 이제 조그만한 인형들 작업을 하기도 하고 수업도 진행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같이 계신 분들께서는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이신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이분은 수강생, 이분은 함께 하시는 작가 선생님. 어떤 분들이 의뢰를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키우는 강아지 비슷한 모습의 미니어처를 갖고 싶어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강아지를 잃고 슬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연락 오시면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여보세요부터 목소리가 막 떨리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분도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구나 라는 게 짐작이 되면서 전화 통화상으로도 엄청 펑펑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것도 고민하게 됐고, 그분들한테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해서 막 찾아보던 중에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우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슬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겪는 증후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고 공부를 하게 돼서 자격증도 알아보고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반려동물이 사실 강아지
강아지나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동물도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다른 동물들도 있나요? 네, 새도 있고 뭐 햄스터도 있고 토끼도 있고 요런 아이들은 다 제작을 해드리고 또 간혹 뭐 뱀도 되나요? 이구아나도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게 이제 털 소재여서 그런 매끈한 거는 표현을 하기가 조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이제 표현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제작해 본 적은 없네요. 햄스터나 새, 토끼. 햄스터도 막 이렇게 하시나요? 네네. 햄스터는 실제 사이즈겠죠, 요만하니까. 햄스터는 수명이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제 그런 슬픔이 또 있더라고요. 자격증이 따로 필요한 일인가요? 사실 공예를 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허가 업종도 아니고 등록을 해야 되는 업종도 아니고 공예하는데 제약은 없어요. 요것도 뭔가 작품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네, 요거는 액자로 액자. 만드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액자에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취미로 많이 하세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결과물도 좀 이쁘게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네. 이런 게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하기에 좋은 종이에요. 얘는 오. 단면이잖아요. 네네. 얘는 입체적으로. 얘가 무슨 종이죠? 얘는 퍼그. 퍼그. 네. 그럼 약간 이런 주름 같은 것도 표현을 따로따로 다 하는 거죠? 네네. 주름도 표현을 하고 있고 퍼그는 머즐이 없어요. 머즐이 뭐죠 혹시? 주둥이, 강아지 주둥이. 그래서 저희는 수업 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 이제 특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얼굴을 한 10개 정도를 연습을 해봐요. 다양한 견종을 10개를 연습을 하고 점차 어려운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 가장 아끼는 작품들이 따로 있을까요? 아, 네네. 이렇게 양모 펠트로 제작한 세포트인데요. 얘를 엄청 공을 들여서 제작을 했어요. 자세부터 네. 엉덩이가 낮고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까만 털이랑 많이 섞었어요. 이중모를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까맣게 보이는 것들 표현을 했고 여기 들어가는 무늬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머즐이 두꺼워요.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서. 그 눈이 깊고 눈도 자세히 안 보이지만 갈색이에요. 얘가 얘는- 비숑인가요? 네, 비숑이고 얘는 좀 인조 피모를 사용해서 관절이 들어 있어서 털을 빗을 수도 있고 옷도 입히고 벗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들고 다니면은 진짜 강아지를 아, 들고 네. 다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아, 얘는 네. 대여도 많이 나갔어요. 출연? 반려동물 쇼핑몰이라든지 반려동물 비누, 샴푸 이런데 화보 촬영할 때 진짜 강아지를 촬영을 하게 되면은 진짜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시간도 오랜 걸리고. 시간 촬영을 해야 되고 또 쇼핑몰 같은 경우에 여러 옷을 많이 갈아입고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얘가 마네킹으로 활약을 하고 왔습니다. 몸값이 가장 비싼 애 중에 하나네요. 네네네. 몸값 비싸죠. 요즘에 이제 자격증 과제로 제출하는 견종이 포메가 많이 나오는데 네. 포메가 다른 아이들보다 어려워가지고 네. 일단 털색이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요. 짙은 색깔부터 점점점 밝아지고 네. 그리고 얼굴도 다른 아이들이랑 좀 달라요. 어려운 편이에요. 아. 어렵죠? 수업 중에 화이트 포메라니언을 만들거든요. 걔는 단색이잖아요. 좀 더 어려운 종을 연습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렌지 포메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요만한 크기로 의뢰를 한다.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25만 원 내외? 25만 원. 그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그 금액 체계가 있나요? 양모 펠트 같은 경우에는 8cm 이상? 뭐 더 작게도 가능하고 뭐 마음껏 다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크기당 잡아가지고 코에서 엉덩이까지 몇 cm라고 하면은 이제 cm당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15cm 정도 되거든요. 작가님마다 좀 다르긴 한데 1cm당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털은 엄청 풍성한데 네. 덩치가 작은 애들. 그러면은 가격이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고민에 조금 빠졌었어요. 닥스훈트 같은 경우에 허리가 길고 주둥이가 긴데 네, 근데 털이 또 길진 않잖아요. 네, 털이 길지는 않는데 그러면 시추나 퍼그는 코가 짧아가지고 1cm 정도는 더 빠질 텐데 뭐 이런 고민이 있긴 했는데 네.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피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뭔가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요거 작업하시는 건 액자를 만드시는 거죠? 네, 요 사이즈에 들어가는 네. 액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건 강아지 종류가 어떻게 돼요? 얘는 말티즈예요. 말티즈. 네, 보시면 아,
예쁘게 핑크색으로 염색된 말티즈. 이것도 그럼 의뢰 들어온 강아지를 만들고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키우셨던 네. 말티즈인데 네.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네. 어머니한테 선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작 중입니다.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 2주 됐습니다. 아, 2주요? 네. 어떻게 알고 근데 배우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그냥 취미생활로 원데이 클래스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왔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이 찌르고 있는 게 이제 시간도 잘 가고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게 됐어요. 공예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저는 7년. 7년을 일을 하시면서 의뢰자랑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데 그 어머니가 아들도 기억을 못하는데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를 기억하셔가지고 그 강아지를 또 제작해서 다시 안겨드리고 싶다 하시면서 주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돈이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다 제발 제작해달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뭐 병원비로 몇 억을 쓰셨대요. 이제 의뢰를 하시는데 제가 바로 제작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지금은 당장 제작해드릴 수가 없다 했는데도 돈은 중요하지 않다 제발 제작을 해달라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께는 얼마를 받으셨나요? 몇 억도 괜찮다고. 아유. 그건 노코멘트인가요? 네, 좀 그렇습니다. 보통은 강아지 의뢰를 하게 되면은 가장 이쁜 사진을 보내주시거든요. 가장 예쁠 때. 네, 딱 한 분이 죽기 전에 이제 털도 막 빠지고 눈에도 백내장이 있고 코도 벗겨지고 뭐 그런 모습을 제작을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백내장을 그분 때문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또 막 눈병이 있어서 눈물 자국이 이만큼 있는데 이런 거는 표현해주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분은 털 빠진 거며 뭐 점이 있는 거, 코 벗겨진 거, 눈 뭐 백내장 있는 거 다 표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때에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해서 그때를 기억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뭔가 비용이 많이 나갔던 공예작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급이 됐었을까요? 차 한 대 값이요. 차 한 대라고 하면 네. 뭐 요즘 차가 많이 비싼가? 소형차 한 대 값. 소형차 한 대 값 정도 네네. 나오는. 그럼 이 규모가 엄청났다라는 거네. 크기가 엄청 컸었겠네. 네, 컸죠. 크기. 4m 됐고 얼굴 사이즈만 해도 1m가 넘었어요. 보통 이제 의뢰를 받아서 제작을 하는 친구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친구들이잖아요. 그 인형을 받았을 때 그 의뢰하신 분이 감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슬픈 마음을 위로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 때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또 표현을 해주실 때 이렇게 같이 예전에 입었던 옷을 제가 만들어드린 강아지한테 입혀가지고 우리 아이가 다시 살아서 걸어 들어온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안고 사진을 찍어주시거나 했을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진상 손님인 건가요 지금? 개진상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견 출장 목욕을 하고 있는 19일개 이정민입니다. 굉장히 순해 보이네. 다 큰 건가요? 근데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다 큰 거예요. 아이고. 애교가 많은 것 같은데. 저한테 원래 처음에 저 물려 그랬어요. 종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코카시안 오브차카예요. 코카시안 오브차카. 네, 맹견입니다. 러시아 견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 친구 한 마리인가요? 오늘은 그래요. 어머 얘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얘 카메라로 찍는 거 알고 너 이러는 거야 지금 나한테 애교 이렇게 오늘 부리고. 애교를 많이 부리는데 굉장히 이런 강아지들은 털이 많잖아요. 네. 목욕만 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목욕하는 거는 사실 뭐 한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말리는 게 좀 얼마나 그래도 한 걸릴까요? 2-3시간은 소요 될 거예요. 말리는 데만요? 네. 좀 겁이 많아서. 처음 뵙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네네네. 나오세요. 산책 가세요. 우리 입마개요, 입마개. 이 친구는 거의 대표님만 한데요. 얘
제가 옆에 누우면 한 예만하지 않나 싶어요. 네, 대표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목욕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네. 목욕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는 바뀌지 않는 거는 산책이에요. 산책을 하고. 근데 물론 아이가 네. 뭐 관절이나 뭐 쓸개골이나 아니면 뭐 질병으로 인해서 사실 좀 산책을 하기 좀 힘든다 하는 아이들은 제외하고는 다 산책을 시키는 편이에요. 산책하고 와서 이제 빗질 좀 해주고 네. 위생 미용 좀 해주고 발톱도 한번 봐주고 긴척소도 한번 해주고 네. 그리고 바로 목욕 그다음에 드라이예요. 우리 오늘은 입마개가 없어서 원래 다니던 길 말고 네. 사람 없는데 부지만 돌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역 상관없이 지방에서도 막 이렇게 부르면 가시고 이러나요? 무조건 가죠. 대신 100km 이내에는 무료인데 100km 이상부터는 저희가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지불하시겠다 하면 저희는 어디든 갑니다. 이 친구는 목욕을 좋아하나요? 근데 아니면 목욕을 싫어하는 편인가요?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 아이고 잘했어. 털을 좀 빗어주는 그쵸? 시간인가요? 위생 미용하고 털 좀 빗어주는 일을 할 겁니다. 좀 큰 강아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들이랑 그러면은 친해지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진짜 솔직히 산책 많이 해주고 네. 그냥 계속 예뻐해줘요. 말도 많이 걸고 이름도 많이 불러주고 얘네들도 알아요. 목소리 억양, 눈빛이나 본인 예뻐하는 말투인지 혼내는 말투인지 다 알기 때문에 네. 최대한 하이톤으로 계속 말 걸어주고. 그 유치원 선생님들 말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얘는 으르렁대는 소리도 달라요. 대형견들 중에서도 진짜 무슨 사자 호랭이 뱅키로 진짜 지금 얘 이거 털 보여요? 네, 보입니다. 이게 다 안에 있는 죽은 털이거든요. 안에서 지들끼리 거의 뭉쳐있다고 봐야 돼요. 꼬여서 막 이렇게 네. 뭉쳐있는. 잔머리 굴리는 거 또 시작이야? 잔머리 굴린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신 거죠? 얘랑 저랑 맨날 빗질할 때 노는 게 뭐냐면 네. 어쨌든 지금은 물려고 하진 않지만 여기는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창문 있는 쪽. 그러면은 저한테 성질을 못 내니까 제가 하기 힘들게끔 앉아요. 그럼 제가 또 여기 이렇게 또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일어서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네, 제가 못하게끔 계속. 근데 그거는 경각심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 게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말할 때는 네. 되게 과정이 쉬워 보인 것처럼 말하지만 엄청 위험한 케이스거든요. 사실 우리 만세는. 아무래도 맹견이기도 하고 덩치도 있고 거기에 이제 공격성까지 좀 있었어가지고 제가 다가가기가 사실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엄청 많은 시간을 저는 만세한테 투자하고 케어하면서 정말 많이 관심 갖고 노력해서 이만큼 가까워진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제가 그냥 빗질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이죠 지금? 네네, 완전 뭉쳐있네요. 피부에 완전 가깝게 네. 이렇게 엄청 뭉쳐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이거 다 일일이 까가지고 빗질하다가 뭉친 거 있으면 가위로 잘라내거나 클리퍼로 그 부분 좀 밀어주거나. 만세 들어와. 이게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있으면 안 좋은 게 거기서 피부병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서 네. 목욕을 시킬 생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알겠지만 저희 참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사실 뭐 요만한 강아지들은 내가 퇴근하고 집에서 좀 빨리 씻기고 그냥 사람 드라이기로 이렇게 해갖고서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하려면은 하루는 진짜 내가 오늘은 비운다 마인드여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얘 뭐 다 시키는 거 말리는 것도 진짜 힘든데 이게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닌 게 야 너 끝났다 하고 내보낸 다음에 뒤돌면은 화장실 배수구서부터 온 화장실이 다 털이고 난리가 나니까 견주분들이 너무 힘들다. 제 주변 지인들 대학교 엄청 많이 키웠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또 나 오늘 퇴근하면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걸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사실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면 이 대형견은 또 자차가 없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얘를 뭐 어떻게 택시에 누가 태워줄 거예요, 사실은. 지하철 얘 데리고 어떻게 타요? 시민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쵸. 자차가 있어도 문제인 게 강아지들 원래 차에 태울 때 캐리어 안에 태우는 게 가장 안전해요. 네. 혹시나 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네. 근데 웬만하게 큰 차가 아니고서야 얘를 담을 수 있는 캐리어 높이가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있어도 이 큰 애 태우기 힘든 거고. 그러면 견주님 회사든 자택이든 우리가 바로 앞으로 가면은 견주님 시간 세이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알았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발톱 잘라주고 귀 청소해주고 빗질해주고 목욕해주고 드라이해주는 거 시간도 아끼고 체력도 아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우리가 하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돈도 되고요. 이따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털 얼만큼 나오는지. 와, 목도리 떠도 되겠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액체가 귀를 청소하는 액체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얘는 귀 청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 이거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그러니까 최대한 덜 불편하게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면서 하는데도 와, 지금 이게 지금 귀에서 나온 건가요? 맞아요. 귀에서 나왔어요. 지금 한 이게 달, 뭐예요? 한 달 반, 두 달 나왔다. 귀지예요, 귀지. 아, 옛날에는 여기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 새까만 게 안 나올 때까지. 다 했어. 한 번만. 후후후. 저거를 닦아주지 않고 계속 냅두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러면은 귀 질환이 생기겠죠. 지금 이제 다리에 있는 털을 깎는 건가요? 발바닥에 있는 헤드탑이 있는 거예요. 발바닥에 있는. 얘 시작됐어요. 얘 인내심의 한계가 시작됐어요. 만지야, 발톱 보자. 자, 하기 싫어서 엉덩이 돌리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나 가만히 안 있겠다 시작됐어요 지금. 에이, 또! 아, 뒤에 이제 털 깎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지 빨리 여기 해야 돼. 네. 만세.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안 할게. 만세 괜찮아. 털 너무 많이 자랐어. 빨리 할게. 네카라를 한 달 가까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좀 예민했구나. 아까도 영상에 담겼겠지만 네. 강아지는 저희 사람처럼 네. 말로 경고를 주지 않잖아요. 물론 시그널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얘가 맞아요. 원래 안 그러다는데 오늘 이거 좀 까칠하네. 그래서 견주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앞에 발에 고름이 있어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네카라하고 병원 치료받으면서 평소보다 좀 까칠했나 봐요. 이거를 시작하려면 뭐 미용 자격증 노력하면 딸 수 있죠. 뭐 자동차 돈 모아서 돈 있으면 살 수 있고 개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거기까지는. 그런데 꼭 우리 만세 아니어도 얘보다 더 공격적인 애들 많고 입마개를 채워야 되는 애들 입마개를 아예 안 차려고 하는 애들. 견주님조차도 입마개를 못 채우시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달래서 입마개 채우고 이렇게 성질내도 다가가고 그런 깡따구 없으면 못 하죠. 그런 친구들한테 물린 적도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 다 이게 지금 다 이것도 다 흉터고 네. 아, 저는 엄청 많이 물려요. 물린 자국 여기도 이런 이거 거. 꼬맨 거. 여기도 이빨 들어갔다 구멍 나와가지고 이것도 흉터고 다 이렇게 흉터입니다. 아, 이거 좀 심한데요? 너무 심한데요? 얘가 겁준다고 안 하면 누가 얘 목욕시켜요. 그렇죠. 누가 얘 귀청소해줘. 아까 귀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더 심했어요. 제일 많이 목욕시켜 본 게 몇 마리 정도 돼요? 5마리였나? 5마리. 한 집에 3마리 있고 4마리 있고 이래서 그리고 또 아니면 또 가깝거나. 이 동선이 맞았을 때. 그렇죠. 동선이. 와, 근데 이런 거는 이거 당겼어요 지금? 네. 여기를 발로 도움 닿게 해서 발로 차버리는데? 그래 너 스트레스 받으니까 간식 하나 먹어. 만세! 어떡할 건데 오늘 목욕 안 할 거야 만세야?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이렇게 승질을 내? 야! 만세! 밑에서 해야겠다. 역대급이다. 이제까지 일 시작하고 밑에서 뭘 시키는 건 처음인데. 앞에 딱 저 왔을 때 만세가 약간 유튜브 강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러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아무리 안 올라간다고 뭐 방법이 없을 것 같냐? 어? 지금 올려볼까? 만세야. 대양전 목욕의 진상에 대해서 지금 다 신상 손님인 여러분- 건가요 지금? 개진상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 시키는데 또 40만 원? 저희는 개꿀 빤다는 소리도 들어요. 이게 개꿀 빠는 직업일까요 과연? 들고 앞으로 밀 거거든. 이거 해보자. 올라가면 네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너가 편하잖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왜 괜히 성질내고 병원 갔다 와서 치료받고 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나 보네. 그러니까 이게 변수인 게
원래 되게 얌전했는데 네. 이제 우리 강아지들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리하거나 생리 기간에 만나면은 갑자기 너무 까칠할 때가 있어요. 예민할 때. 네, 원래 안 그러던 애인데 그런 변수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견종마다 뭐 이렇게 목욕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어떻게 혹시 달라지는 거죠? 25kg 이상 네. 대형견으로 분류되고요. 미만은 중형견. 대형견 출장 목욕 중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중형견 가격표가 원래 없었어요. 제가 만든 거라서. 아, 왜냐면은 25kg 미만 장모는 25만 원을 받고 네. 단모는 한 20만 원 정도 받자 해서 가격도 제가 정하고 한 거라서. 왜냐면은 대형견이라고 분류는 돼 있는데 좀 애매하게 작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돗개가 좀 애매한 애들이 많아요. 애견 카페를 가면은 진돗개는 중형견으로 받는 카페도 있고 대형견으로 받는 카페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만약에 견주면 이거 25kg도 안 되는데 40만 원 넘게 가격이 책정되면은 아무리 출장이라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중형견 가격표도 만들자. 그래서 중형견 가격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만세같이 완전 대형견들은 금액이 그냥 똑같나요? 다? 이 친구는 원래 처음에는 40만 원이었는데 네. 저희가 또 만든 게 이제 50kg 넘어가면은 50만 원이에요. 아, 초대형견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완전 지금 사실 만세는 초대형견이죠? 그쵸. 반년 전에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 빨리 자랐네요. 적당히 컸어요. 보통 그러면 한 달에 몇 마리 정도의 개들을 목욕시키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2마리, 3마리는 하는 것 같아요. 하루 평균 2마리, 3마리. 그럼 언제 쉬세요, 보통? 솔직히 요즘 못 쉬고 있어요. 예약이 없으면 쉬는 건데 예약이 계속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지금도 벌써 12월 예약은 아예 못 받고 1월달로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쉬는 날을 반납하게 되고 네. 아 이게 지금 제가 쉬더라도 제가 쉬게 된 이유는 요즘 들어 보면은 차 사고가 났다거나 제가 아프거나 네. 아니면은 손가락 어디 하나 찢어져야지 좀 반강제적으로 쉴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치고 아픈데 그게 쉬는 건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요양. 네. 그 사람도 여름에 이게 덥고 이러면 목욕을 많이 하는 것처럼 네. 좀 이렇게 강아지들도 여름에 좀 더 이제 목욕을 더 많이 의뢰가 들어오나요? 맞아요. 왜냐면은 여름에 아무래도 장마도 있고 많이 꿉꿉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도 왜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냄새 더 유난히 많이 나잖아요. 땀 냄새 같은 게. 우리 개들도 그래요. 여기 사이사이 해드릴게요. 화내지 마세요, 고객님. 시원하시죠? 거의 제 손바닥만한. 만세 착해요. 우리 애가 급발진을 좀 해요. 하지만 순해요. 그죠? 아이고 시원해. 얼굴 반이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이 강아지들이 쓰는 이런 샴푸가 사람이 쓰는 샴푸보다 훨씬 비싸죠, 가격이? 저희는 비싼 것만 써요. 아, 그래? 휴먼 그레이드 제품 정도로 사람이 먹어도 되는 정도의 좋은 재료들 가지고만 만든 제품을 써서 저희는 좀 비싼 편입니다. 얘 털 상태, 그 다음에 모질, 곱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얘 피부 상태에 맞게 다 다른 제품을 쓰죠. 내가 이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오늘 아주 그냥 사고를 그냥 아주 그냥 치대로 다 치는구만. 저도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작업이 한 3시간 하는 건가요? 2-3시간 걸려요. 이게 강아지를 맡기기 전에 주의사항 같은 건 없나요? 강아지에 대해서 네. 잘 말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강아지 컨디션이나 상태. 그쵸. 입질이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전혀 안 물거든요. 이거 전혀. 네. 그러니까 견주분들이 모르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봐요. 우리 애가 원래 안 그런데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얘는 절대 안 물어요 이러면 그거는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러거든요. 이제 끝났나요? 아이고 귀여우네. 아이고 귀여우네. 아야! 너무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근데 씻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눈에 굴러들잖아요. 아유. 씻고 나왔다고 그것도 못하게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하겠어요. 똥바닥이 아닌 게 어디예요. 얼마나 걸린 거죠 이게 전체? 얘가 원래 같으면은 3-4시간 컷이에요. 둘이 빨리빨리 하면. 견주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병원 갔다가 오는 치료하는 과정에 산책도 못했대요.
여러 가지로 뭐 스트레스가 좀 쌓여 있었나 보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오늘 진짜 한 5시간 걸리지 않았나요? 점심 때 와가지고 이제 저녁이 돼서 끝났으니까 일정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오늘은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견주분들 정신없고 바쁘시면 저희가 가서 이제 애기 넣어놓고 물이나 네. 사료나 이거 좀 이렇게 주고 가끔 똥 있으면 똥도 이렇게 치우고 나오고. 그건 서비스 개념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냥 보통 한 월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와,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전적으로 제 기준이기 때문에 네. 최대 매출. 한 2,000 몇백 정도. 한 2,000. 달에. 저희는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저렇게 트라우마 있거나 입질 있는 문제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은 다른 곳에서 이제 좀 거부당한 아이들이 이제 저희한테 상담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 가도 다 거절당하고 그랬던 아이인데 저랑 교감이 돼서 견주님이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목욕을 못 시킬 줄 알았대요. 발톱도 못 잘라주고. 그 정도면 진짜 좀 힘든 상황이긴 했네요. 그쵸. 근데 갑자기 저한테는 입질 한 번 안 하고 잘 있고 또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찍어서 보내주고. 그쵸. 얘가 입질을 하는 것도 저희는 영상을 담고 지금 잘 케어하고 있는 것도 영상을 담아서 견주님한테 보내드리거든요. 걱정될 수 있으니까. 그쵸. 왜냐면은 물론 저는 그렇지 않지만 견주님들 입장에서는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강아지 사실 좀 안 보이는 곳에서 학대하는 미친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든 거는 강압적인 것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했다라는 과정을 조금 부분적으로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